손자와 손녀를 돌봐주느라 일정을 변경하는 부모.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용돈 다 쓰는 부모. 내 집 팔아서 자식 아파트 평수 늘려주는 부모. 어느 교수는 이런 부모를 인생의 3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덜어 바보라고 하니 듣는 부모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서글프게 하는 건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니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맞는 말이기에 더 속이 상하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은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노인들은 대가족이 모여 사는 따뜻한 가정 안에서 노후를 보냈지만 오늘날 노인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쁜 자식들에게 자신의 노후까지 책임져 주기를 바라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사회적 시스템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식들의 사고도 노부모와 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부모의 도리는 부모의 위치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며 자식의 도리 또한 자식의 위치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스로가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름답고 여유로운 여생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는 비참한 인생말로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통 고군분투와 희생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이 조용한 밤 혼자서 눈물로 고단한 하루의 끝을 보냈던 우리의 인생의 말로가 적어도 해질녘 따스한 바람 부는 황금들판을 거니는 화사한 보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의 짐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자주 면회도 가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아셨죠? 나는 괜찮다. 요즘은 요양원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오늘은 박신의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밥상은 특별히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홀몸으로 사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을 하신 탓이겠죠. 할머니는 5년 전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집을 전전하시다 그나마 제일 사정이 괜찮은 둘째 아들의 집에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물론 둘째 며느리 박 씨는 달갑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박 씨는 올해 고3 딸에 재수하는 아들까지 있어서 시어머니 곁을 계속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어쩔 땐 정말 너무 짐이 되었어요. 저라고 왜 쉬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하지만 수험생 아이들의 시어머니 때문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정신줄을 놓고 싶을 정도로 바쁜 날에는 정말 어디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었다니까요. 박 씨는 그러다가도 성품이 유하신 시어머니께서 미안해하시며 흘리는 눈물 앞에서 그래, 내가 힘들어도 모셔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거대한 현실의 벽을 느꼈고 현실의 벽을 느낄수록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 요양원. 처음엔 감히 생각지도 못했지만 도저히 박 씨 혼자서 치매든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떠오른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남매 내외가 모여 상의를 했고 결국 매달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부담하기로 하고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날부터 시어머니는 요양원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박 씨는 내심 마음이 쓰라렸지만 그래도 자주 요양원에 어머님을 뵈러 가면 된다고 그렇게 애써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난 시어머니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목욕을 시켜드리는 박 씨입니다. 기분 탓인지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연세보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정정하게 며느리들 시집살이 시키시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욕을 받던 어머니께서는 고맙다며 손을 잡으십니다. 박 씨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돌립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 30에서 40대 자식들 사이에는 배우자에게 노후 준비가 필요한 부모가 있을 경우 결혼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이 부모님 리스크라는 표현까지 있죠. 요즘 자식은 키워놓으면 알아서 부모 봉양했던 옛날과는 다릅니다. 돈이 있어야 부모 체면도 서고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아야 부모 대접도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모님 처지를 이해하는 일부 기특한 자식들은 이런 부모님의 노후 준비 비용까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그들이 부모님들의 노후를 위해 뽑은 목록입니다. 첫째, 부모님이 오래 사실 때 사용할 노후 생활비. 둘째, 환갑과 칠순, 팔순 등 각종 행사를 위한 비용. 셋째, 부모님 댁의 가전과 가구 등 생필품 구입 비용. 넷째, 반복되는 긴급 의료 비용. 다섯째, 큰 병에 걸리셨을 때 사용되는 의료비. 여섯째, 혹시나 장기간 간병 시에 들어갈 간병비. 일곱째, 마지막 의료비와 장례 비용. 여덟째, 사후 정리 비용. 하지만 요즘 월급쟁이 벌이로 자기 생활비를 빼서 부모님의 노후까지 챙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부모님 생일이나 명절 또는 무슨 일 있을 때 용돈을 드리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으나 자식이 매달 부모님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노후에 매년 꼭 필요한 생활비부터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50대 이상 연령자들은 한 달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로 부부 가구는 267만 원, 1인 가구는 164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부부 기준 65세 때는 최소 1년에 3,204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년 2.5%씩 생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66세 때 3,284만 원, 67세 때는 3,364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면 30년 뒤 94세의 1년 생활비로는 약 7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금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평균 수명까지 노후 자금으로 6억에서 10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50세 이후 수입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은 국민연금입니다. 이것도 젊은 시절부터 30년 이상 납부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포함하는 삼중연금을 준비해야 어느 정도 적정 생활비 마련이 가능한 것이 현실인데요. 물론 이것은 병원비와 간병비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나 노후의 취미생활과 여행 비용을 제외한 생활 필수 지출 비용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 실태조사를 해보면 노후 자금은 국민연금밖에 없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마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였으며 자녀들 출가시키고 나니 평생 모은 재산이 집 한 채뿐이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이마저도 없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노후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한림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나의 노후는 자식이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분들 중 아들의 선호도는 77.9%였으며 아들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87.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노인분들은 아들이 자신의 노후를 맡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면 30대와 40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본 결과 아들을 원하는 사람은 55.9%,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56.8%로 자식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72.8%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노인들과는 많은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각차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으로 노인분들은 자식에 대한 불만으로 노후의 고독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지독한 가난을 극복한 우리 노인 세대는 그동안 사회의 중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로 이주해서 젊음을 보내왔죠. 때문에 유교적 전통을 이어받은 부모 세대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고를 갖게 되었으며 자식의 교육과 성공을 위해서 정작 본인의 노후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말이 셀프 부양입니다. 즉,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후 생활은 평균 30에서 40년 이상이며 수면과 식사 같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 시간은 무려 10만 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25세부터 60세까지 35년 동안 매일 8시간씩 일한 사람의 노동시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남는 게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자식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고 즐겁게 여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자립해 보세요. 우선 일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후에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소소하게 돈벌이가 되면 이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나이는 들었고 수중에 돈은 없는데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것인지가 그것입니다. 전자로 노후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함이라면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후자라면 전일제 고정직에 취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 50플러스 센터, 시니어 클럽, 전직지원센터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및 창업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공공일자리 채용 정보도 게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가까워지면 다음 해의 예산과 사업 계획에 맞춰서 지자체마다 일자리 지원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공고를 확인하시고 일정에 맞춰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분야와 흥미있는 분야의 지원서를 내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담과 면접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일자리는 진입장벽이 낮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어서 채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소소한 돈벌이를 원하는 은퇴자라면 즐기던 취미를 돈벌이로 발전시키거나 직장에서의 기술을 활용하여 은퇴 후 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노하우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수입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엔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전문 지식을 보완하면 소소한 돈벌이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장기나 취미를 발전시켜서 취업을 한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증은 50대와 60대의 합격률이 높아서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캠핑과 여행을 좋아하던 이 씨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해나 폭설로 재해를 입은 현장을 조사하러 다닙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이라 만족도가 무척이나 높다고 하시는데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 정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무 교육을 마치고 협회에 등록하여 업무를 배정받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 씨의 경우는 독서를 취미로 즐겼었는데 나이 들어 글쓰기를 시작하여 시민기자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동네 공원 산책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시민기자로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며 기사를 쓰고 은퇴 생활도 즐긴다고 하는데요. 서울 외에도 지자체마다 블로그 기자단이나 시민 기자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명소나 행사를 취재하여 기사를 써서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83세 김씨 할머니는 꽃차 교육을 받은 후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집으로 꽃차 체험을 하러 온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다. 관광객들은 2만 원을 내면 할머니 집의 거실에서 할머니가 가꾼 차밭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할머니가 직접 키운 꽃으로 만든 꽃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와 함께 곁들이는 색색의 구절판 다식은 눈도 마음도 즐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녀간 이들은 하나같이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고 하죠. 김씨 할머니께서 차방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80세가 되었을 무렵.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상태로 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제일 부족한 것이 사람들과의 소통이었다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도 제한적이라 하루 종일 고작 서너 마디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혼자만 있다가는 진짜로 치매에 걸릴 것 같아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게를 연 지금은 20대 중후반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찾아와 매일매일이 색달라서 인생이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육체적으로 자립해 보세요. 50년 이상을 살아온 우리의 몸은 더 이상 20대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운동이 필요한 나이이지만 그렇다고 젊었던 시절처럼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0대부터는 이전보다는 덜 뛰면서 관절에 충격이 적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사실 많은 노인분들께서 운동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몸이 아프고 괴로운데 이걸 이겨내고 움직이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그토록 고생해서 몸을 움직였으니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학 전문가들과 매체들은 우리에게 운동하기를 종용하죠. 하지만 걷는 것은 하루 중 잠깐의 시간으로도 가능하며 그리 힘들거나 어려운 운동이 아닌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겸할 수도 있어 재미까지 있죠. 다음은 걸어서 병을 이겨낸 어느 노인분의 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걸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새벽 운동을 했다. 예전 컨디션을 찾은 느낌이다. 기분도 좋다.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밥맛을 찾았다. 못 먹으면 죽는다.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 아프면 입맛부터 떨어진다. 운동을 하면 밥맛도 좋아진다.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5년 넘게 고생하던 두통까지 좋아졌다. 병원에서는 MRI나 CT 등 각종 검사를 다 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걷기다. 6개월 정도 계속 걸었더니 효과가 나타났다. 잠도 잘 오고 두통도 사라졌다. 자연치료 요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새벽 6시쯤 나갔다가 7시 40분쯤 들어온다. 이때 평균 8km가량 걷는다. 누우면 죽고 일어서면 산다. 보약이 따로 없다. 세 번째, 잘 먹고 잘 싸자.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싸지 못하면 병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나오던 편이 어느 날 갑자기 더디 나와서 당황하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연한 음식이나 섬유질 많은 음식 또는 변비에 좋다는 각종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셔도 전혀 효과가 없고 적당한 운동을 해보아도 변을 보지 못해 아랫배는 항상 더부룩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저 역시 40 중반의 급성 치질로 인한 변비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엔 술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즐기기는 해서 밤에 맥주를 한 캔씩 마시는 게 낙이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혈변을 보고는 놀라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뇌치질이라며 항문 내벽에 혹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며 살던 저에게 치질로 인한 변비는 크나큰 충격과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병과 사투를 벌여야 했으며 그때마다 변기는 온통 피로 검붉게 물들었습니다. 또한 혈변을 본 대가로 항문에 통증을 얻어서 잠을 설쳤지요. 그래서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여 뇌치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간단한 시술로 끝나는 작업이지만 당시에는 정식으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어찌나 아팠던지 저는 그 충격으로 술을 끊게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술을 조금만 마셔도 증상이 재발하고는 했으니까요. 또한 제 지인 중에는 선식을 한다고 한동안 바나나만 먹었다가 그 뒤로 장무력증이 와서 변을 못 보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슈퍼푸드도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고 항상 더부룩한 상태로 지내셨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루로 된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면서 드디어 변을 보게 되셨는데, 물론 조금 먹어서는 전혀 효과가 없고 아침 공복에 한 번에 밥숟가락으로 4큰술 이상을 떠서 물에 타서 드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비 증세가 심각하신 분들은 병원과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요즘은 유산균 제품이 잘 나와 있어서 이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벼운 변비 증상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과일을 꼭꼭 씹어 드시면서 걷기나 훌라후프를 하면서 오장육부 구석구석 움직여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번째, 정신적으로 자립해 보세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치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막연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치매 자가진단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다음 8가지의 증상을 면밀히 체크함으로써 자가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억력 감퇴, 일상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어렵다. 둘째, 욕실용품이나 커피머신, 전자레인지 같은 일상생활의 도구 사용이 어렵다. 셋째, 말을 잘 못하거나 말이 더뎌지는 언어장애를 느낀다. 넷째, 위치 파악이 어려워서 전에 비해 길을 자주 잃거나 길을 찾는 일 자체가 어렵다. 다섯째, 판단력 저하로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여섯째, 집중력 감퇴로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일곱째, 얼굴과 색상 또는 물체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여덟째, 사고력 감퇴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론하는 것이 어렵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중 2가지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확실히 치매인자가 있는 것이니 치매 조기 치료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치매에 대한 치유법은 개발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치매를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것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혈관 속 혈류량을 증가시켜 이것이 뇌의 활성화를 일으킵니다. 같은 이유로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도 치매에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치매 초기에는 장기 기억은 기억할 수 있지만 단기 기억을 회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 우리 뇌에 있는 기억 중추기관 해마를 자극하고 해마가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심지어 해마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머리를 많이 쓰는 생활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뇌는 지속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치매 예방에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찻집을 운영하시는 83세 할머니처럼 다양한 연령의 여러 사람들과 자주 만나 어울리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함께하면 뇌가 자극됩니다. 반대로 집에 혼자 있는 것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5번째, 고독력을 키워보세요. 이 말은 외로운 것을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지 않게 무엇이든 하시라는 뜻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명 기준 퇴직 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평균 약 10만 시간입니다. 그것도 밥 먹고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은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나게 긴 후반 인생을 무엇하며 살아야 할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여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노인 세대는 그럴 기회를 맞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혼자서 잘 지내려면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기보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스스로 할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노인 세대들은 은퇴 후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할까요? 2021년 실시한 국민 여가 활동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것이 등산, 원예, 반려동물 돌보기, 공부와 취미 활동이고, 두 번째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회 자원봉사와 스포츠 동아리 참여였습니다. 그 외 문화예술 참여 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여행, 스포츠 관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노후에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여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어느 노인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겠다는 여자 선택하지 마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나라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너는 엄마한테 효도하는 여자를 택하려 하지 마라. 너의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족하단다. 아들아, 네가 가정을 이룬 후 부모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우리는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애써온 부모란다.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나는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주려무나.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행복이란다. 그러니 너희도 늙은 부모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손자를 돌봐달라고 말하지 마라. 매일매일 보고 싶은 손자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의 인생은 피고 지는 꽃처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한 번뿐인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나로 태어나서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대로 임종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후에는 실로 막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고 커서는 사회와 어른들의 요구에 따라 가족, 자식을 위해 일을 하며 돈을 벌고 희생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단 한 번의 인생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항상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쓰고도 넘칠 만큼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아마도 먹고 싶은 거 다 사드시고 가지고 싶으신 것 다 사서 가져도 보고 해외여행도 1등석을 타며 특급 호텔에서도 자보면서 정말 할 일이 많겠죠. 아마도 돈이 그렇게 많으면 지금 하는 일도 접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의 진미를 먹고 세계를 관광하는 것도 하루 이틀일 뿐 매일 해보면 그것도 지겨워서 항상 그렇게 놀 수는 없습니다.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도 일주일만 연달아 먹어보면 질리니까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목격한 경험담이지만 정말 알짜배기 부자들은 시골 밥상을 예약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겨울에 자연에서 익은 시원한 김장김치에 고등어 넣고 푹 끓인 고등어찌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일부러 손맛 좋은 시골 식당을 예약해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입니다. 부러울 게 전혀 없지요. 물론 먹어보고 싶은 것 다 먹어본 후에 돌고 돌아서 평범한 밥상을 찾는 것이랑 평범한 밥상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서 계속 먹던 것만 먹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과정이 다르기에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요즘 미국 일부 사람들에게는 한국 음식들이 건강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 음식들이란 특별히 만든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된장국, 김치찌개, 약과 김밥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미 한국 음식이 대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지요. 그들이 줄 서서 사는 귀한 음식이 우리에게는 평소에 해먹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전통을 지키고 살아왔기에 지금의 이런 세상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하니 우리 스스로 돈이 많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는 삶을 위해선 돈이 많이 없어도 됩니다. 그 어떤 자식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부모를 짐이라고 생각할까요? 한편 올해는 유난히도 변덕스러운 날씨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북극에서 차가운 기류가 흘러내려와 온 동네가 꽁꽁 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찬 기운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동파되었던 수도관도 엊그제 녹아서 물이 쏟아졌지요. 그러면 이제 저희 동네 산과 들에는 쑥과 나무를 캐러 오는 외지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여기서 나무를 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따뜻한 봄 햇살도 쬐면서 마트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신선한 봄나무를 직접 만나러 오신 것이겠죠. 처음에는 도로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두어서 그것이 참 불편했지만 나무를 캐는 노인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그래, 이것도 살면서 몇 안 되는 소소한 재미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주자. 같이 힘든 세상 헤쳐왔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냥 동지애로 응원해주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기서 캔 나물과 쑥으로 반찬과 국도 해드시고 남는 건 이웃에 나눠주시고 나가시는 복지센터가 있으시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면 그걸로 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